중요한 기사가 떠서 좀 나누고자 합니다. 중국의 바이러스 학자 옌리멍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중국 우한 실험실에서 인위적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공개한다고 합니다. 지난 11일 영국 ITV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코로나19가 우한 시장에서 발생했다는 보도는 연막이었고 자연 발생한 것이 아니라고 전했다고 합니다. 코비드는 실험실에서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정부의 통제를 받고 있는 우한의 연구소에서요. 그녀는 비밀 장소에서 브리핑을 통해 보고서를 발표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녀는 바이러스의 기원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라면서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그것을 극복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모두의 생명을 위협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녀가 이런 위험을 무릅쓰고 이런 폭로를 하는 것은 이렇게 하지 않으면 그녀가 후회할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녀는 공중보건대학에서 바이러스학과 면역학을 전공했고 코로나가 퍼지기 전 지난해 12월 31일 지도교수로부터 우한의 바이러스를 조사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토의 전문가와 접촉하고 코비드-19에 대한 1차 자료를 입수했고 당시에 발생 사례는 40건이었는데 이는 공식 발표인 27건보다 많은 것이었다고 합니다. 우한 당국은 바이러스 유전자 서열 정보를 이미 보유하고 있었는데 지난 1월 중순에야 서열 정보를 입수했다고 거짓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옌 박사는 이런 사실을 자기 지도교수에게 얘기했지만 지도교수는 비밀을 지키라고 지시했다고 합니다. 아울러 그녀는 사람 간 감염 사례가 이미 발생해 유행병이 될 것임을 알렸으나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고 합니다. 이후 그녀는 신변의 위협을 느껴 지난 4월 홍콩을 떠나 미국으로 도피한 상태입니다. 이 기사를 보고 내가 생각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코비드-19의 기원 논쟁 자체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이 바이러스가 실험실에서 만들어졌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의혹은 바이러스 사태 초기부터 있었던 얘기입니다. 그리고 빌 게이츠가 앞으로 인류에게 발생할 바이러스의 위험을 경고하면서 백신 개발을 해야 한다고 그리고 바이러스가 발병했을 경우에 어떤 양태로 세계에 퍼질 것이고 어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가상 시뮬레이션 연구 발표를 한 적이 있었죠. 그리고 그런 위험에 대비해서 백신 개발을 해야 한다고 얘기를 했죠. 바로 그러한 맥락에서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 개발을 우한 연구소에서 하고 있었고 그것이 실수로 인해서 퍼져나갔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론이 있었죠. 그러나 그 얘기는 음모론으로 치부되고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냥 우한 시장에서 사람들이 박쥐고기를 먹는 엽기적인 행각들을 하다가 퍼졌을 것이다. 배트 이터에 의해서 퍼졌을 것이다. 라고 발표가 있었고 많은 미디어에서는 그것이 정설로서 얘기를 했고 사람들도 그것을 정설로 믿고 있었죠. 근데 그런 식으로
얘기가 무성할 뿐 실제로 코비드 19이 이렇게 해서 퍼졌다라고 하는 그런 확실한 얘기는 아직까지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코비드 19이 어떻게 발생했는지에 대한 기원은 아직까지도 미스터리인 거죠. 그래서 중국은 미국에 의해 중국의 코로나가 퍼진 것이다라는 얘기까지도 하고 있는 거죠. 사건이 일어났으면 사건의 원인을 따지고 밝혀나가는 것은 가장 기본이죠. 예를 들어서 큰 산불이 났다. 그러면 그 산불을 끄는 것에 집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나아가서 그 사건의 발생 원인이 무엇인가를 파고들어서 따져서 알아내는 것이 또 중요하죠. 다음 산불의 발생을 막기 위해서요. 그리고 사람이 죽었으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그 죽음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밝히는 거죠. 자살인지 타살인지를 밝혀야죠. 그래서 그 사람의 주변 원한 관계를 밝히고 그 사람의 죽음으로써 누가 이득을 보는지를 밝히고 타살의 가능성이 어떠한지를 밝혀나가야죠. 근데 지금의 미디어의 양태는 그런 노력들을 제대로 하지 않고 결론을 뭉뚱그려서 그냥 지어버리고 그 이후 상황들을 보고하는 그런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류 전체가 코비드 19에 의해서 시달리고 피해를 보면서도 정작 그 바이러스의 기원이 뭔지, 누가 발생시켰는지, 누구의 실수였는지를 밝히는 노력을 제대로 보이지 않아 왔던 거죠. 그런 와중에 옌리멍 박사 내부의 고발자 휘슬블로어의 이러한 발표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원인에 대한 가능성을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1번 박쥐고기를 먹는 자에 의해 퍼졌다. 2번 우한연구소에서 실수로 퍼지게 됐다. 3번 우한연구소에서 의도적으로 퍼뜨렸다. 우한시장에서 박쥐고기를 먹는 사람들에 의해서 퍼졌다는 설은 설득력이 약합니다. 왜냐하면 가장 큰 이유가 2019년, 2020년 이전에도 벌써 오래전부터 사람들은 박쥐고기를 먹어오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왜 하필이면 2020년에 터졌느냐? 이 질문이 가능하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하기가 만만치 않은 거죠. 두 번째 가능성이 우한연구소에서 백신 실험을 하다가 우연히 실수로 바이러스가 퍼졌을 것이다. 이 설이 더 신빙성 있게 보였는데 이 설이 맞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아이러니한 것이 인간이 바이러스를 정복하기 위해서 인간이 바이러스로부터 대비하기 위해서 백신 연구를 우한연구소에서 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우한연구소에서 바이러스가 퍼졌다. 그럼 뭡니까? 백신 개발을 차라리 안 했으면 바이러스가 퍼지지 않았을 거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마치 전염병 예방을 위해서 백신 접종을 했는데 그 백신 접종 때문에 바이러스가 퍼졌다.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수해 방지를 위해서 커다란 댐을 쌓는데 그 댐 때문에 댐이 무너지면서 커다란 수해가 발생했다. 차라리 댐을 설치하지 않았으면 더 좋았죠. 예를 들어서 식수를 위해서 댐을 많이 쌓았는데 그 댐 때문에 오히려 식수가 더 나빠졌다. 뭐 이런 논리, 말이 안 되는,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 이 두 번째 가설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백신 개발 기획자 그리고 그 바이러스가 퍼지는 것을 가능하게 했던 그 바이러스 통제 책임자들은 정말 백배사죄하고 그들에 대한 처벌도 있어야 되고 뭔가가 있어야죠. 근데 그것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가능성이 무엇인가를 보겠습니다. 연구소에서 고의적으로 바이러스를 개발하고 그것을 세상에 퍼뜨렸을 것이다. 그야말로 음모론이죠. 우리가 믿기 싫어하는, 생각하기조차 싫어하는. 근데 옌링웡 박사의 고발은 바로 이 세 번째 가설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뭔가 음모가 있어서 바이러스가 양산되어졌고 퍼뜨려졌고 그것에 대한 차단 노력을 만약 의도적인 게 전혀 없다면 바이러스가 퍼졌을 때 초기 단계에서 엄청나게 차단하려는 노력을 했어야죠. 그런데 그런 것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바이러스가 퍼지는 것을 방치하고 의도적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이 세 번째 논리를 국내 상황으로 가져오면 우리나라에서 1차 대규모 확산이 대구 신천지에서 시작됐고 2차 확산이 8.15 집회에 정광훈 목사와 관련된 집단의 어떤 개입이 있었다. 이런 것이 알려져 있는데 이것도 두 가지 가능성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A 가능성은 이런 종교단체들이 우연히 의도하지 않았는데 우연히 자기들도 안타깝게 실수로 그런 우연적인 요소들이 겹쳐지면서 확산되었다라는 가능성이고 두 번째 B의 가능성은 종교단체들이 고의적인 확산 노력을 했다. 그런 노력의 결과로 확산이 되었다라는 가능성이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B의 가능성은 역시 상상하기도 싫은 가능성이죠. 그럴 리가 있겠어? 그게 말이 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가능성이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근데 옌링웡 박사의 고발은 앞서 말씀드린 세 번째 가능성, 즉 고의적으로 우한 연구소에서 바이러스를 퍼뜨렸다. 그리고 그것은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 퍼뜨렸다라고 하는 소위 말하는 듣기 싫은 음모론의 가능성을 향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만약 맞다면 믿기 싫지만 그것이 만약 맞다면 지금 한국에서의 첫 번째, 두 번째 확산의 원인도 우연적인 것일 수 있지만 고의적인 것일 수도 있다. 그럼 옌링웡 박사의 말이 맞다면 뭔가 국제적인 차원에서 바이러스를 통한 어떤 세계 변화 양상을 도모했을 수도 있고 그것이 국내에서는 고의적인 종교단체를 통한 확산일 수도 있다. 그 가능성이 존재한다라는 걸 생각해 봐야 한다고 말씀드리고